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주변 소식 알려보겠는데요. 여러분들 그 기사 많이 보셨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뭔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거 우리 알고 있는데 그거 지원하면 파탄날 줄 알아 라고 협박했죠. 그랬더니 동유럽에 있는 군사 전문가들 이 오신트 네트워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푸틴 바보 아니야? 한국에게 지금 엎드려 필요도 지금 안 될 판에 어디 지금 한국 협박을 해? 한국이 지금 어떤 나라인데?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평가를 마구마구 했는데 막 국방이 차오릅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러시아가 자신들이 T-62 전차 뭐 이런 거 우리 없어 라고 했는데 그거 이제 그 비참한 전차의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 먼저 보겠는데요. 병력 많습니다. 480명 사살했고요. 전차 9대 격파, 장갑차 14대 격파, 차량 10대 격파, 특수장비 1대 격파, 야포 8문 격파 등의 전과가 있는데 이게 대부분 바흐무트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계속 무의미한 돌격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말 무의미한 미친 짓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그 무의미한 미친 짓 끝에 나온 전과들이다. 어제도 이 정도, 그제도 이 정도. 계속 지금 이렇게 바흐무트 지역에서 계속 그 동부전선에서 이런 무의미한 희생, 안타까운 희생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평가를 한 거죠. 자, 이런 전황이고 그리고 전투기 어디라고는 밝히지 않고 전투기 한 대 격추했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남부전선 헤르손 부근에서 카모프 52 또 역시나 카모프 52 헬기를 또 2대 격추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무인 항공기 3대밖에 없는데 이제 무인 항공기 1차분으로 이란에게 받은 거 다 썼나 봅니다. 3대밖에 없네요. 자, 이런 전과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이탈리아에 샘프티 방공 시스템 공급을 요청했는데요. 프랑스에게 이 샘프티 좀 줘라 라고 하니까 프랑스가 안 준다. 우리 쓸 것도 없는데 니들 어떻게 주냐. 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샘프티라고 하는 이 방공 시스템은 프랑스하고 이탈리아하고 공동 개발했습니다. 이 아스터 미사일을 장착하는 대공 미사일인데 능동 레이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목표 동시 교전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요. 그래서 이제 드론이 막 러쉬하고 오는 거 이런 거 막아낼 수 있는데 그러려고 좀 달라 했더니 프랑스는 안 준다. 그러면 이제 같은 공동개발국인 이탈리아에게 좀 달라 그랬는데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튀르키예의 바이락타르 무인기 CEO는 우크라이나 현지 공장을 2년 내에 완공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앞으로 바이락타르 무인기 대량 생산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IAEA 국제원자력기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자포리자 이 원전에 대해서 비무장지대화하고 그걸 봉인하는 당분간 봉인하는 그 협의에 나서고 있다라는데 봉인해야 되죠. 그래서 정말 우크라이나, 러시아 할 것 없이 이 원전만은 지금 뭐 더티밥입니다. 누가 쓴다? 아니야. 우크라이나가 써. 아니야. 러시아가 써. 설왕설래 많은데 그냥 이 원전 덮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협의하기 바랍니다. 비무장지대로. IAEA가 또 러시아의 더티밤 주장 검증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도착한다는 건데 우크라이나의 2군데 연구소 그리고 시설을 지목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더티밤 만들고 있다 했으니까 지금 이제 왔으니까 이번 주 말 다음 주 초에 IAEA가 사찰 제대로 하면 진짜 우크라이나가 더티밤 쓰는지 안 쓰는지 결론 나옵니다. 푸틴이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러시아의 병력 피해는 우크라이나군보다 10배 적다라고 주장했어요. 아니 그들이 지금 15만 명 가지고 전쟁 시작했다가 모자라가지고 여기 있는 부대 저기 있는 부대 온 뭐 극동까지 다 끌고 와가지고 전쟁했지 않습니까? 20만 명 넘게 갈아 넣었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예비군 30만 명 동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네들보다 우크라이나가 10배 많다 이러면 우크라이나는 그럼 200만 명 사살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푸틴은 우리가 말이야 우크라이나에 핵공격하는 거 이거 정치 군사적으로 무의미해. 우리 핵공격 안 해. 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오신트 소식통들이 푸틴이 저 말하는 게 더 위험하다. 왜? 2월 24일 날 푸틴이 우크라이나 칠 때도 그때 공격 안 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푸틴은 말하면 거짓말하니까 저거 핵 공격 한다는 말 아니냐
이렇게 또 나서고 있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동부전선의 러시아군 공세는 미친 짓이다. 지금 바흐무트에서 거의 한 달 넘게 계속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성과는 없이 희생만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짓, 이거는 미친 짓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미친 짓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가 막 욕을 하니까 그 욕을 더 이상 들어줄 수는 없는지 안티 드론건, 카운터 드론건을 공급했다. 그래서 전자파로 드론, 즉 자폭 무인기의 그 명령어를 뺏어가지고 주파수를 확 뺏어가지고 이제 착륙시키는 이런 드론건이 있어요. 이걸 이제 주겠다. 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안 주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스라엘 니들은 도대체 누구 편인지 밝히라 라고 또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그런 욕은 듣기 싫겠죠. 우크라이나 SBU가 러시아와 내통 혐의가 있는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야, 이 시기에 적국인 러시아하고 내통을 했다. 정말 좀 황당한데요. 사실이라면. 그게 아니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을 빌미로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 빌미로 삼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러시아가 2주 이내에 지금 동원한 병력 전부 투입할 거다. 왜냐, 2주 정도 지나면 라스푸티차 가을 라스푸티차 끝나는 시기죠. 그때부터 이제 혹한에 들어가는데 라스푸티차 끝나니까 그때부터 공세에 들어가야 되니까 2주 이내에 현장 배치해놓고 그리고 딱 라스푸티차 끝나면 밀어붙이겠다. 이거 아니냐라는 건데, 야, 20만 명 이상이 현장에 투입된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스타링크,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 상업용 위성 직접 공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빠져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스타링크, 일론 머스크는 콧방귀 끼고 있죠. 이런 전선 상황을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1근위전차군을 필두로 한 대규모 기갑군단 재편성 작업을 진행 중인 러시아가 노보시비르스크와 옴스크 등 대규모 전차 훈련장에서 예비군 병력과 치장물자로 재편 중인 기갑부대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올겨울 전선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선전용으로 공개한 영상이 역풍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집행되기 시작한 예비군 동원령에 따라 동원된 예비군들이 치장물자를 받아 내륙 중부 일대에서 전차 운용술과 전술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으며 이들은 대규모 기갑부대를 편성해 올겨울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에 투입될 것이라고 타스 통신 등 러시아 매체들이 현지 시각 10월 28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사진과 영상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된 이 소식은 카자흐스탄과 인접한 러시아 중부 지역의 전차 수리공장 밀집 지역인 옴스크, 노보시비르스크 지역에서 전해졌는데요. 러시아 매체들은 최근 현역으로 복귀한 전차들과 예비군 자원인 전차병들이 전차 기동과 포탄 사격 훈련을 하는 모습을 내보이며 이들이 고도의 전투 기술을 숙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 속에 등장하는 전차는 급하게 복원된 T-62 계열들로 기본형인 T-62, 개량형 T-62M, 최후 개량형인 T-62MV까지 온갖 유형의 T-62가 등장하는데요. 러시아군 당국은 장병들의 건강을 위해 완벽한 난방과 의료시설이 갖춰진 상태에서 훈련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차병들은 매일 고강도 훈련을 통해 참호와 도랑, 장애물 등을 극복하고 적진지를 돌파하는 훈련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3월 이후 공식적인 전차 피해량을 밝히지 않고 있고 T-62 전차 복원 보도도 최근까지 극구 부인했던 바 있는데요. 이 때문에 T-62 전차 복원 사실이 러시아 국방부에 의해 공식 확인되자 여론은 응원과 격려 대신 비난과 질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125mm 활강포를 탑재한 진짜 주력 전차 T-64의 개발 지연 문제로 일명 땜빵 전차로 등장한 T-62는 세계 최초로 115mm 활강포를 탑재한 2세대 전차입니다. 날개 안정식 철갑탄을 사용할 경우 2000m 거리에서 330mm, 대전차 고폭탄을 사용할 경우 440mm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공격력을 가졌지만 명중률이 형편없고 포탄 보관 상태가 불량해 실전에서 사용이 가능할지 의문인 전차들입니다. 장갑은 포탑 전면 가장 두꺼운 곳이 220mm, 차체와 측면은 평균 80에서 100mm로 기관포에도 관통되는 형편없는 주조 장갑인데요. 이 때문에 전선에 투입된 T-62 전차들은 생존성 향상을 위해 전차 사방에 각종 증가 장갑재를 붙이지만
이번 훈련에서 공개된 전차들은 시장 창고에서 꺼내져 복원된 상태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올 연말까지 800대에 달하는 T-62 전차를 복원해 올겨울까지 방어전과 향후 공세작전의 주력 전차로 사용한다는 방침인데요. 전차는 고사하고 장갑차와 붙어도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이 전차를 타고 전선에 끌려나갈 러시아 예비군들에게 미리 애도를 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 러시아 황당하죠. 이 T-62 전차를 싣고 전선으로 향하고 있는 기차들, 화차들 수도 없이 공개가 됐었고, 또 T-62 전차와 교전을 하고 있는 모습들, 또 T-62 전차를 파괴한 모습, T-62 전차를 노획한 모습,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진이 공개됐는데 러시아는 정말 놀랍게도 지금까지 T-62 전차의 전선 투입 상황을 부인해 왔습니다. 놀랍죠? 몇 달 동안 부인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비군들 끌려가가지고 옷도 없고 총도 없고 잠자리도 없고 이런 불만들이 많으니까 아니야 우리 말이야 따뜻한 난방 속에서 옷도 잘 주고 그렇게 해서 교육받고 있어 하는 홍보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 T-62 전차가 대거 등장을 한 겁니다. 이제는 T-62 전차를 800대 복원하는 거 이거 사실이구나 라는 걸 느끼니까 러시아인들의 또 이 우크라이나 측 오신트 소식통들하고 텔레그램에서 트위터에서 야 우리 러시아가 최고야 라고 싸우던 그 러시아 국뽕 오신트 소식통들이 자괴감을 느끼는 거죠. 야 진짜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진짜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전차병들이 입고 있는 옷 이것도 이 옷도 20년 전에 완전히 폐기된 구형 옷이에요. 이 옷도 20년 전 옷을 어디서 끄집어 와서 20년 전 옷 주고 야 이 양반은 좀 나이도 좀 많아 보이는데 이런 전차병들 데리고 와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또 미국의 제벌린이나 엔로우 이런 대전차 미사일 무서우니까 또 이렇게 만들어놔요. 근데 만들긴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제벌린이나 엔로우 같은 적외선 영상 추적 미사일의 시스템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 보고 이게 실화냐? 그런데 이거 올린 사람이 나 지금 굉장히 진지하다. 이거 진짜야? 라고 하면서 올린 사진인데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전차의 양 사방에 슬랫 아머를 그냥 덕지덕지 갖다 붙였습니다. 이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위에 또 타바텍 들어오니까 제벌린이 위에도 막아놨어요.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냐? 이거 때리라고. 열 추적이니까 적외선 추적이니까 강력한 이 뜨거운 열이 있으면 그거 가서 때릴 거 아니야. 그래서 뒤에 가서 맞아라고. 뒤에다가 긴 쇠막대기에다가 이렇게 지금 불을 피워놓고 혹시 제벌린 쏠려면 제벌린은 여기 오지 말고 여기 가서 맞아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안하게도 제벌린은 열만 추적하는 게 아니라 열 영상이에요. 그래서 열이 나오는 이 영상 전체를 딱 보고 여기가 전차네 그러면 여기 때려야지 하고 여기 날아가는 미사일이거든요. 우리 형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맞을 일은 없다. 요거 괜히 한 거 그냥 추우니까 손 쬐는 용도로는 딱 좋은데 여기는 때리지 마세요 하는 용도로는 전혀 안 맞다. 그러니까 러시아 전차병들은 이 지식도 조금 떨어지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상태로 러시아 전차의 민낯을 공개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협박한 푸틴 이 푸틴을 동구권의 오신트 소식선들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아니 푸틴 저래야 되는 거야? 아니 한국한테 빌어야지 엎드려 빌어야지 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 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라스푸디차와 혹한으로 당분간 교착 상태가 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향후 3개월간 전쟁 승패의 향방을 가를 변수는 포병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이 포병 전력 강화를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이번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키를 쥐고 있다는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각 10월 27일 대한민국을 콕 찍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문제를 걸고 넘어진 것은 세계 최강의 포병 강국인 한국의 포탄 생산 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며 한국의 관여 정도에 따라 이번 전쟁의 승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복수의 동유럽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10월 28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들은 모스크바 현지 시각으로 10월 27일 열린 러시아의 국제문제 전문가 모임인 발다이 클럽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을 콕 찍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은 그만큼 러시아가 한국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있다 라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경우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파탄날 것이다 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전 출근길에 가진 도어 스태핑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평화적 지원을 국제사회와 연대해왔다 라며 우리가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나라와 평화적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줬으면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주권 문제라며 푸틴의 협박을 일축했습니다. 동유럽 워싱턴 소식통들은 현재 시점에 푸틴이 한국을 콕 찍어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을 하지 말라고 위협한 것은 한국이 이번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몇 장의 항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항적은 한국의 인천, 김해 등의 국제공항에서 폴란드의 물류 거점 제슈프를 오가는 미 국방부 임대 화물기들의 비행 항적인데요. 워싱턴 소식통들은 이미 한국은 이번 전쟁에 깊숙이 개입해 있고 러시아를 전략적 궁지로 몰아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 방산 수출의 사례처럼 한국은 동유럽 국가의 첨단 무기를 조기에 대량으로 납품함으로써 동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밀어내기식의 무기 지원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서방 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전 시절 구축된 규모의 탄약 대량 생산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유럽 전체의 탄약 생산 능력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재래식 포병 탄약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들의 평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과 나토의 요청을 받아 본격적으로 유럽 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공급에 나설 경우 러시아는 이번 겨울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화력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푸틴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워싱턴 소식통들은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초 밝혀진 것처럼 미국이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형태로 30억 달러 규모의 포탄과 미사일을 판매한 바 있고 동유럽 각국과도 활발한 무기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 우리나라가 그렇게 무서우면 협박 대신 선물을 들고 찾아와 부탁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닐지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엎드려 빌고 뇌물 바치고 야 석유 공짜로 좀 줄게 아니면 10분의 1 가격으로 줄게 이 정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거 지금 제 평가가 아니고 동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이 트위터, 텔레그램 이런 데서 야 한국이 말이야 이런 거 있어 이런 비행기 있어 하고 지금 막 올리는 그런 것들이에요. 자, 이 항적을 동유럽의 워싱턴 소식통이 공개를 했는데요. 이게 10월 8일 날 폴란드입니다. 폴란드의 제슈프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서울로 가는 아틀라스 항공이에요. 아틀라스 항공. 이 아틀라스 항공은 미 공군하고 이 미 수송사령부하고 장기 임대 계약을 맺고 미 수송사령부의 물자를 전문적으로 실어 나르는 비행기입니다. 이 아틀라스 에어 외에도 옴니 에어 등이 이제 미 수송사령부하고 계약을 한 그 항공사인데, 자, 이건 그렇다 하더라도 민간 항공기니까 이렇게 항적을 켜고 다녀야 됩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겁니다. 자, 한국의 포병 탄약 어마어마하게 많죠. 지금도 전면전을 준비해서 우리가 하루에 수십만 발의 포탄을 쏘는 것을 가정해서 정말 천문학적인 그런 포탄을 우리는 준비해 놓고 있고 그 포탄을 계속 개량해 나가고 있고 그걸 지금도 많은 포병들이 계속 사격 훈련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빈 걸 또 생산해서 채워 넣고 있고 풍산, 한국 화약 엄청나죠. 그런 데서 엄청나게 강력한 이 포탄을 우리는 소비가 많으니까 계속 신형 포탄을 만들어요. 성능 좋은 포탄으로 계속 개량해요. 그런 포탄들 이 워싱턴 소식통 동유럽 군사 전문가들이 야 유럽 전체 합한 것보다 한국이 포탄 생산 능력 더 많아. 그런 한국에게 제발 좀 중립 좀 지켜주세요 하고 부탁을 해야지. 어디 한국에게 야 니들 그럼 끝이야 파탄이야 라고 협박을 하냐. 참 희한하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 항적 아까 이 항적은 10월 8일이었어요 10월 8일 제슈프라는 그 폴란드 남동부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로 갔다가 오는 비행기. 또 이건 바로 어제 저녁입니다. 어제 저녁 현재 지금 폴란드에서 또 한국으로 오고 있는 아틀라스 에어
미 수송사령부하고 계약한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제슈프라는 데가 어디냐? 여기에요. 리비우 아시죠? 리비우. 서방이 폴란드로 물자를 주고 그 폴란드에서 전부 다 리비우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교육 훈련하고 전방으로 추진되는 바로 폴란드 국경에 있는 대도시죠. 그 리비우하고 딱 마주보고 있는 폴란드 국경에서 우크라이나 국경까지 거의 50km도 되지 않는 이 거리에 있는 제슈프, 인구 73만 명의 제법 큰 도시입니다. 여기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뭐냐? 여기가 리비우로 그냥 금방금방 지금 배달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틀라스처럼 민간 항공사는 저렇게 항적을 켰는데 C-17 수송기 같은 건 항적 안 켜져. 군용기니까. 그거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자, 여기에서 한국이 이건 우리 주권 문제야 라고 받아쳤기에 망정이지, 뭐 어떤 사람들처럼 대국이 그러니까 우리는 바짝 엎드려야 되죠. 러시아하고 관계 악화되면 현대자동차 안 팔리고 어쩌고 경제가 폭망하고 이런 소리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발 빼면, 자, 우리는 이런 잘못된 전쟁에 잘못됐다라고 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우리는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북한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를 침략했을 때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바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잘못된 것은 우리는 잘못됐다라고 해야 가장 전쟁 위험이 높은 우리나라도 잘못된 선택을 북한이 했을 때 우리도 지원, 지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우리는 대국이 저러시니까요. 자동차 산업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어떤 회사들 그런 거 생각하면 하면 안 되죠. 라고 하면서 무슨 북한하고 전쟁하는데 미국이 도와주고 국제사회 유엔 16개국 참전국이 다시 도와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러면서 만약에 한국이 우리를 갖다 지금 협박을 했어? 라고 하면서 야 1조 원어치 지금은 30억 달러어치 미국이 돈 줘서 우리가 미국한테 판 건데 그거 말고 우리도 기여하자. 1조 원어치 그냥 포탄 그냥 만들어 갖다 주자 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155mm 포탄 기본형 한 30만 원 해요. 그거 1조 원어치면 300만 발 넘게 만듭니다. 300만 발 딱 그냥 1조 원어치 155mm 포탄 우크라이나에 딱 갖다 주면 어떻게 되냐. 개전 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그냥 기죽이고 제압하기 위해서 개전 초에 처음 며칠 동안 쐈던 게 하루에 8만 발입니다. 그리고 세베로도네츠크 막 때리고 할 때 하루에 5만 발 쐈고 지금은 포탄 별로 없죠. 그 정도의 포탄을 40일, 50일을 쏠 수 있는 분량을 우리가 갖다 줄 수 있는 거예요. 1조 원만 투자하면. 저는 그런 선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국제사회가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할 때 도와주죠. 이런 어마어마한 포탄, 물자, 동원 능력을 가진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호구로 봤으면 야 니들 끝이야 라고 협박하면 우리가 납작 엎드릴 줄 알았냐? 그런 시대는 몇 달 전에 지났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정말 우리의 자존심 그리고 명예심 그리고 이 도덕성 그리고 앞으로 우리도 받아야 되는 그 도움 다 생각해서 정말 화끈하게 그냥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푸틴 대통령 생각 잘못한 것 같습니다. 빌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걸 동유럽 군사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